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A조하고 B조로 나뉘었는데 A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서구 아싸 아트홀이라는 데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 네 후보가 토론회를 벌였는데요. 자, 김문수,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이제 AI 정책,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런 문제를 놓고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위 안에 들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토론이 관심을 끌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AI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고충은 혹시 알고 있냐?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AI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너무 규제가 많은 점이다. AI 부문에 특히 의료, 예를 들면 안 후보가 의사지만 의료 정보도 우리 국민 건강보험만큼 정보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가 AI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안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챗 GPT, 퍼플렉시티도 쓰고 여러 개 쓴다. 상당히 준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안 후보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한테 사과했느냐? 이제 사과 안 했다는 점을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서 안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옹호당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걸 많은 국민이 거기에 설득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저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걸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토론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부패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 이렇게 강점을 설명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도덕성과 전문 분야도 그렇고 중도 확장성이 나와 이재명 후보는 다르다. 이렇게 또 본인의 강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청년과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줄을 이뤘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는 약간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래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만약에 독후감을 써야 한다면 어느 것을 고르겠냐? 둘이 갈렸습니다. 조국의 시간을 선택한 사람은 안철수, 양향자. 근데 양향자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정치인이라고 하면 개인의 분노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같이 분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국의 시간은 개인에 함몰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정을 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자,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조국 전 대표의 주장을 보면 참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 많이 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문수, 유정부 후보는 문재인의 운명을 선택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반역적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 이런 뜻이고, 유정복 후보는 얼마나 뻔뻔하게 잘못했는가, 독후감이 아니라 비판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곳간을 걷어낼 정책,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이죠. 기본소득, 지역화폐 두 가지 중에 네 사람 모두 기본소득을 선택했고요. 양향자 후보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헬리콥터 위에서 돈을 뿌리는 것보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재벌에게 줄 돈을 어려운 분에게 드리는 것이 사회정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사유화하는 세력이 바로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였고요. 자, 우리가 이런 각 후보의 토론을 보는 이유, 그건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 그게 뭘까요? 누가 공직,
그 중에서도 공직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더 있느냐, 상대적인데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뿐만 아니고 당선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토론 같은 경우는 22일에 빅4, 내일 모레군요. 빅4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을 4명이 또 계속해서 빅2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명을 5월 3일에 뽑는 걸로 돼 있죠. 이런 빅4는 누구고 빅2는 누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명은 누구일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점이죠. 민주당은 이재명 아닙니까? 기승전 이재명,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집니다. 누가 마지막에 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미 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 시험 치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김문수가 될 것이냐, 홍준표가 될 것이냐, 한동훈이 될 것이냐. 여론조사마다 뒤죽박죽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또 지난주 한국갤럽을 보면 홍준표 후보하고 비슷합니다. 한동훈 후보하고도 비슷하고요. 더군다나 1차 경선은 100% 여론조사입니다. 당신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순위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결정에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TV 토론을 봐가면서 순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또는 누가 득점을 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이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뿐만 아니고 최종적으로 1등이 누구냐, 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지금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뭐 대략 3강 이렇게 그냥 3명을 뽑으라 하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4위 예측은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거리고, 거기에는 또 당심이냐 민심이냐, 누가 당심에서 앞서고 누가 민심에서 앞서느냐, 이런 부분이 보는 재미를 더하게 된다. 어찌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경쟁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냥 딱 누구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는 누군데 누구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분 생각이고 다른 사람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사람 지지, 이 사람 지지가 서로 지금 경쟁하는 국면.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언행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그 예측이 또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를 국민의힘 토론에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보는 재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민주당과 다르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정지된 화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은 동영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뭐 어제보다 훨씬 더 아마 흥미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그래서 뭐 언론에서 이제 죽음 위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특히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경우에는 굉장히 각이선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대표 경선 때도 그랬고요. 더군다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간에는 또 뭐 거의 악연이라고 할 정도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자, 오늘 과연 이 사람들의 또 죽음 위조의 토론은 어떨 것인가. 아마 어제보다는 오늘 토론이 더 흥미롭게 전개가 될 것이다. 거기다 각각의 양념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보는 이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어차피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토론이라고 하는 그 장면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누가 될지 안 거 아닙니까? 그 토론으로 순위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제가 조금 전에, 전당대회가 아니죠, 조금 전에 충청권 경선 결과 발표했지만 뭐
88이냐 90이냐 뭐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질 것이냐.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다르다 하는 점에서 어제 또 오늘 이 이틀간의 그 TV 토론이 아마 22일 내일 모레 발표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순위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 그럼 그로부터 또 4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토론을 통해서 치열하게 맞붙어서 이제 2명을 뽑는데 그 중에 만약에 4명 중에 1명이 그냥 50%를 넘는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죠. 현재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양자 대결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흥행 요소가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